종자도서 78번째입니다. 수축사회를 읽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 분 있을까요? 53번째 읽었던 책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종자독서에 올립니다. 2번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잖아요. 사실 책을 꾸준히 읽고 있지만 2번, 3번 읽고 싶은 책은 따로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자 홍성국이라는 사람의 필력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나를 둘러싼 대한민국이라는 환경과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의 환경은 어떤가, 저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키 메시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긁어먹고 나면 똥구멍이 찢어지면서 응가를 했다는 데서 그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상상이 될까요? 제가 태어났던 60년대는 국민소득 150달러 내외였고 이제는 35,000불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래로 IMF가 오기 전에 1997년까지 연 10% 성장을 했습니다. 10%라니 정말 지금 생각하면 꿈의 숫자입니다. 지금 2.5에서 한 3% 정도 되기도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생겨나서 자라고 청장년기를 거쳐서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본주의가 젊었을 때는 팽창사회였고 이제는 늙어서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군사적으로 기대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구가 생겨난 지 56억 년이 되었다고요.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난 지 30만 년이 되었는데 그 30만 년 중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1만 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까지는 팽창사회였습니다. 팽창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가 늘어나는 일입니다. 1만 년 동안 팽창사회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모두 팽창사회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우리의 사고도 당연히 팽창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잘 살면 개인은 좋아지지만 사회는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본성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방이 되면 그 다음 욕구는 배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여자가 배워서 인지가 발달하면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 시절에는 뭐든 이 세상에 없던 게 다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의 필요는 무궁무진했지만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거 다 했잖아요. 만들어내도 그 옛날처럼 사지를 않습니다. 20세기가 돼서 신자유경제라든가 지구촌이라는 말로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동네 1등, 대한민국의 1등도 1등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1등이 아니면 1등이 아닙니다.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세계 1등인 LG, 삼성 가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은 잘 돌아야지만 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몸에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건강한 돈이란 물건을 생산하고 그걸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또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이게 순환이 돼야 건강한 건데 지금은 20년째 전 세계가
건강한 돈이 아니라 돈을 찍어서 빚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수축사회를 더 앞당기고 있다는데요. 어느 나라든 경기가 안 좋으면 가난한 사람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축사회도 기반이 가장 약한 가난한 나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축사회를 준비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딱 두 나라, 미국과 독일이랍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이 공장에 옮겨갈 수도 있고요. 공장 다니던 사람이 서비스직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변화라고 합니다. 축은 그대로 있는데 주변만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축 자체가 바뀝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197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축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독일은 건강한 돈이 많은 나라, 즉 제조업이 워낙 강해서 축이 흔들려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나라 3, 4, 5, 6, 7 등 기타 등등은 의미가 없답니다. 경기로 치자면 다 털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자본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진 리더를 가졌느냐로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공동체 교육, 시민의 의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자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압축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수축 사회로 들어갔고요. 앞으로 5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고요. 50년 동안 2068년이면 끝이 날 거라고 합니다. 팽창 사회에서는 내가 싸움에 졌어도 남는 게 좀 있어서 내 먹을 게 남아 있었는데요. 수축 사회는 승자 독식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것을 뺏어야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경쟁이 극심해지는 사회. 그래서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심리센터가 많이 생기고 심리학 책이 많이 팔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로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바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두 번째, 강한 군사력. 세 번째, 소프트 파워, 문화입니다. 뛰어난 과학기술. 다섯 번째, 금융 자본의 독점. 이 세상에 돈 많은 유대인들은 다 미국인입니다. 여섯 번째, 원자재 독점.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가 52개나 있으니까 천년 자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7번, 세계화 확산. 미국이 하면 뭐든 따라합니다. 역사상 어떤 국가도 이 7가지를 압도적으로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단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체급이 다릅니다. 미국 3억 3천, 중국 14억. 2030년이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만 있다고 다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수십 번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데요.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자본인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결코 never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조공무역을 하던 DNA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은 정말 대빵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단과 도자기는 최첨단 제품이었고요. 무역을 하고 싶어서 중국에 들어간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은 3배 고구를 요구합니다. 3번 절하고 3번 땅에 머리를 찢는 거, 그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단과 도자기를 유럽에 팔아서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고 하죠. 인구가 워낙 많고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나라는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DNA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비호감 국가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적당한 인구는 6천만에서 1억 정도인데 미국은 3억 3천, 그래서 52개 주를 분리해서 통치를 하는 반면 중국은 14억을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공산당 인구가 9천만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이 굴러가야 하는 바퀴인데 이 부분이 중국 공산주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인 AI가 언론 자유를 막는데 열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시진핑의 정치 기반은 돈이고 공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충료 사상이 기반이라 중국의 애국 청년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개방 개혁 정책을 할 당시에 덩 샤오핑의 유명한 흑묘 백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사회적인 자본입니다. 금은 쥐든 흰쥐든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돈이라면 부패, 반칙, 불법이 앞선다는 이야기겠죠.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교육비, 부동산비, 신선 식품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쌉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택, 교육비, 먹고 사는 거 다 비싸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와 인구수가 작은데 작은 체급으로 큰 나라들과 경쟁하려니까 어찌 보면 악만 남고 거칠어졌습니다. 체급에 맞게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또한 못 견뎌야 합니다. 촘촘하게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흑묘, 백묘처럼 우리나라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60%를 넘어야 하는데 우리는 겨우 48% 수준이어서 내수,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수출을 하자면 대기업을 위주로 가야 하는데 대기업을 선수로 내보내자면 고질적인 하청업자들과의 갑질 사례가 생겨납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체력이 약해서 안전만 추구하고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만 좋아하지 첨단 미래 산업들은 외국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암초인데요. 창의적인 인재가 절대로 필요로 하고 인재를 기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도무지 이 기다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가 부자라야 자식도 부자가 되는 유산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상류층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더욱 공부를 시킬 것이고 더욱 돈을 벌어서 교육에만 투자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라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만 5천 달러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민족 분쟁, 종교 분쟁인데 우리나라는 민족, 종교 분쟁을 하는 터키가 1등이고 우리는 2등이랍니다. 지금은 좌가 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든 우든 수축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은 마음을 단디 먹고 자신의 일상에 돌아와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재미, 작은 행복을 발견해내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종자독서 79는 세븐테크이고 종자독서 80은 광고천재 이재석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